아플 때 삼침 자석 이렇게 붙이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 또는 문자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자석을 어디다 붙여야 돼요? 경혈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급해서 일단 대한자석을 통해서 자석은 샀어. 아직 우리 방송 교재를 갖고 있지는 않아도 그런 분들이 전화로 또는 문자로 제게 증상을 호소하면서 자석 어떻게 어디다 붙이면 돼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쭉 듣고 나서 네, 폐정격증인 것 같습니다. 폐정격은 뭐예요? 언제 그걸 일일이 설명드려요? 유튜브에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삼침 기초 틀잡기 재생 목록 따로 게시판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 폐정격이란 무엇인가, 폐승격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숙지하신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전화가 왔어. 문자. 네, 그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폐정격증인 것 같은데 태백태연, 소부어제, 경혈을 잘 못 찾겠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교재가 없는 분들도 소중한 독자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준비한 콘텐츠 기초 틀잡기 응용 시리즈예요. 경혈 찾는 법, 정확하게 찾는 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준비하시면 더더욱 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외국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아픕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아픕니다, 그러면 네, 교재 몇 쪽 펴시고 그대로 하세요, 이렇게 조언이라도 드릴 수 있는데 요즘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전국민 침쟁이 만들기 프로젝트,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건 있어요. 자석, 대한자석을 통해서 자석을 샀다, 망치가 저절로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스크류 드라이버로 나사못을 조입니다. 우리는 삼침을 구사하는데 바늘 대신 망치로 자석을 쓰는 거예요. 바늘 대신 스크류 드라이버 대신 자석을 쓰는 거예요. 톱 대신 자석을 쓰는 거예요. 도구예요, 그건 도구. 그러니까 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목수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나무를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금을 정확하게 긋고 나서 톱질을 하는데도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 있지. 숙달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숙달되면 똑바로 자르게 됩니다. 경혈 찾는 거 처음에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재 보시고, 교재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마련하는 방송이라고 있고, 교재가 있는 분들도 내가 경혈 찾는 거는 책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시리즈를 엮어드릴 거니까 주의 깊게 보세요. 어떤 분들이 은도금으로 된 자석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오시는 분이 계셨는데,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도 은도금이 아니라니까요. 종로 3가에 가면 주물도사라는 주물회사가 있어요. 주얼리 주물도사, 회사 이름이 주물도사야. 거기에 주인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주물도사거든요. 회사 이름도 주물도사예요. 그 양반만 만들 수 있는 98% 은주물에 자석을 심은 거예요. 은도금이 아니고. NS 이니셜 표시되어 있어서 일반 자석에는 NS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표시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단 주의사항, 이거는 개인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은이기 때문에 은값만 해도 이거 7, 8천 원 하거든요. 개당 은값만 해도. 그러니까 이거를 붙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잘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분실되잖아요. 이거 집안에서만 쓰는 거예요. 개인용으로. 누구 아프다고 마구잡이를 붙여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여기 은도금이 아닌 은주물에 자석을 심은 것, 이것은 개인 용도로만 쓰시기 바라고. 자, 망치, 톱, 그리고 스크류 드라이버, 그 자체가 못을 받고 나사못을 받고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도구입니다. 자석은 사음침을 놓는 도구에 불과하다. 네, 경열 찾는 법,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에 제시된 데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걸 보고도 나는 잘 모르겠어 하시면 네, 주의 깊게 봐주시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액성 면역이 부족해서 생기는 재병증에 폐정격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4개예요. 경열 4개만 알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수십 개, 수백 개 놓는 것도 아니고 4개인데. 그런데요, 태연과 태백에는 N극면, 소부 어제에는 S극면 붙이는 4개인데도 불구하고 못 찾겠어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도 손품을 파셔야 돼요. 일단 네이버 메인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러 콘텐츠 중에 사전, 딕셔너리, 사전이라고 써 있는 곳을 클릭. 그렇게 들어가면 어학사전, 지식백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식백과에 태백혈, 소부혈, 태연혈, 어제혈 등등을 치고 클릭. 태백혈을 써놓고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내용이 먼저 보여집니다. 한의학융합연구정보센터 표준경열, WHO에서 제공한 표준경열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 무료로 보시는 거예요. SP3 태백. 부위는 발 안쪽 면, 엄지발가락, 첫째 발허리 발가락 관절에서 몸쪽 오목한 곳의 적백육지에 취열합니다. 자침을 할 때는 0.3에서 0.5촌 직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저렇게 동영상 설명으로도 나는 모르겠어. 그러시죠? 네. 전문 용어 나옵니다. 적백육제. 적백육제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손발과 팔다리 안쪽에 약간 흰빛을 띠는 살갗과 바깥쪽에 약간 붉은 빛을 띠는 살갗과의 경계 부위. 손을 이렇게 저처럼 펴보세요. 네. 손바닥은 흰색, 손등은 붉은색. 붉은색이 아닌데 일단 붉은색이라고 가정하세요. 손등은 붉은색, 손바닥은 흰색. 엄지손가락 측면으로 보면 손등과 손바닥 흰 부분에 경계지점이 있어요. 경계지점. 이 경계지점을 적백육제라 한다. 그 적백육제 부분에서 출혈하는 경혈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적백육제라는 무슨 뜻인지 알고 계셔야 돼. 그런데 이 설명 가지고 어렵죠? 왜냐하면 카메라 웍, 이 방면에서 저 방면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제작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혈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을 위한 동영상 내용이에요. 제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거 보셨어요? 무지외반증. 자기 자신이 그러한 증상은 없더라도 엄지발가락 측면으로 툭 튀어나온 부분, 그러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무지외반증이라고 해요. 여기 톡 튀어나온 뼈 부분, 뼈 해부도로 보면 이렇게 옆으로 툭 튀어나왔어요. 네. 그런데요, 발등과 발바닥의 경계지점이 적백육제예요. 이 경계지점 측면이에요. 측면. 적백육제는 전부 측면에 있어요. 그 측면에 이 뼈를 보시면 이 툭 붉어진 뼈, 이게 발허리뼈라는 거예요. 발등 발허리뼈. 그리고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에 여기에 부분은 참고로 대도라는 혈이고요. 그리고 툭 튀어나온 뼈를 등을 지나서 여기 만져보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이 감지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태연혈. LU9 태연.
부위는 손목 앞 가쪽면 노뼈 붙돌기와 손배뼈 사이 긴 엄지 벌림근 힘줄의 좌쪽 오목한 곳입니다. 취열은 손바닥 쪽, 손목 주름의 노쪽, 노동맥이 뛰는 곳에서 취열을 합니다. 자침을 할 때는 손바닥 쪽에서 손등 쪽을 향해서 자침을 하고 직자로서 0.2에서 0.4촌 자침합니다. 네. 동영상을 봐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해부학적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금 태연혈에 부착한 모습인데 손과 팔목 중간에 관절 부위, 그 관절 부위에 동맥이 팔딱팔딱 뛰는 데를 찾으세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젖혀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오목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동맥이 뛰는 곳. 이 지금 동영상에는 그 동맥이 뛰는 곳에다가 자침하라 되어 있는데 혹시 침 찌르시는 분들은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잘못 동맥 정 가운데다 찌르게 되면 피가 뽕뽕뽕뽕 나와요. 그거 피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것도 기술입니다. 어쨌든 동맥이 뛰는 곳, 맥이 뛰는 곳에 손가락 끝을 대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시면 오목하게 들어간 곳이 틀림없이 느껴져요. 그걸 손톱으로 꾹 눌러서 표시를 하세요. 눌러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역시 또 가로로 또 표시를 해요. 그러면 십자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 꼭지점에 태연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부혈. HT8 소부. 부위는 손바닥, 넷째와 다섯째 손허리뼈 사이, 다섯째 손허리 손가락 관절 몸쪽 오목한 곳에 위치합니다. 취열을 할 때는 주먹을 쥘 때 새끼손가락 끝이 손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취열을 합니다. 침자법으로서는 직자법으로서 0.3에서 0.5촌 침첨을 손바닥에서 손등을 향해서 자입을 합니다. 네, 그림에 보면 분명히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에서 취열한다고 했는데 침 찌른 장면은 표시하는 장면은 넷째 손가락 쪽에 치우쳐 있죠. 이것은 카메라 워크 때문에 그래요. 이거 위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측면에서 찍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넷째 손가락 뼈 쪽에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해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뼈 그림 보세요. 넷째 손가락 여기가 손허리뼈예요. 다섯째 손가락 손허리뼈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 사이라 이거예요. 사이. 새끼손가락 넷째 손가락 그 사이라 말이에요. 그 사이. 사이에 주름 가로 주름진데 가로 주름에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거기에 붙이세요. 그게 소부혈. 이번에는 어제혈. LU10 어제. 부위는 손바닥 첫째 손허리뼈 중점이 노쪽 적백육제상입니다. 취열은 손바닥을 위로 하고 손바닥 대어제 부위의 노쪽 모서리 중간 그 지점에서 취열을 합니다. 침자를 할 때는 직자법으로서 0.3에서 0.5촌 정도 자입을 합니다. 이거 쉬운 혈인데 역시 동영상으로 봐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혈 위치를 조금씩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적백육제라고 그랬죠? 자, 이게 제 손을 보세요. 손등, 손바닥은 흰색이에요. 손등은 붉은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을 놓고 보세요. 그러면 경계 지점 희미하게라도 붉은색과 흰색의 경계 지점이 보여요. 이 경계 지점이 적백육제예요. 어제혈은 적백육제에서 찾는다. 이 뼈를 보시고 이 아우러진 부분에서 정 가운데 지점이 아니라 태연혈 쪽으로 약간 내려오세요.
그래서 손톱으로 누르세요. 아유, 아플 정도로 누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세로로. 그러면 꼭지점이 나와요. 그곳을 어제혈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뼈 그림 보시고, 뼈 그림. 그리고 적백육제 잘 숙지하세요. 여기는 S극면을 부착합니다. 그러니까 태백과 태연혈에는 N극면을 부착하고, 소부와 어제혈에는 S극면을 부착하는데, 이거 오늘 처음 혈자리 보시는 분들 한 번 보시고 몰라요. 되풀이 보세요. 되풀이 보세요. 그러면 폐승격은